품격을 지켜라.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에게 한 말입니다. 서울타임즈에서 뒷얘기 좀 들어보고요. 또 카카오가 다음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여론으로 봐야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의 주역이죠. 조슈아 원과의 인터뷰도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종호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손지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네, 손지은 맞습니다. 기자님. 두 분 모르시죠? 서로. 네. 얼굴은 아세요? 목소리랑 얼굴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굴 국회에서 지나가다가 뵀는데 이번 기회에 또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또 기회. 여기가 또 우리가 인맥을 쌓는 곳이라고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어젯밤 있었어요.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 119 구조 헬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뉴스까지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새로운 속보가 뭐 있나요? 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항구가 발견돼서 그렇군요. 해경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7명이 실종 상태였는데 이게 추정 시신 항구가 발견되면서 더 그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11시 한 반 정도에 추락을 네. 했어요. 독도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이륙을 했는데 2, 3분 만에 추락을 하는 이륙 2분 만에 비스듬히 날다가 추락을 했는데 이게 오늘 원래 해 뜬 다음에 잠수사가 투입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투입이 안 되다가 오늘 오후 1시 한 반 정도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1시간 뒤쯤에 이 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수심 72m 아래에 있는 동체가 발견이 됐고 이어서 시신 항구가 발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또 생존자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원인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종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사고가 났던 기종이에요. 그래서 기체 결함 부분 또 그날 강풍이 많이 불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좀 회수해가지고 분석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1년 정도 자세한 사고 원인은 1년 정도 좀 지나야 1년 밝혀진다고 정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있고 계엄령 문건, 북한 방사포 발사를 했던 이야기 그리고 특검 나경원 원내대표 특검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우리 손지은 기자님은 어떤 장면을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원래 운영이 담당이어가지고 운영이 붙박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제일 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난 8월 6일이 마지막 운영위 전체 회의였는데 그날 밤에 그때도 마침 이제 미사일 발사가 계속 이어질 때였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를 두고 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가 정의용 국감부실장이 네네. 정말 어느 누구도 한번 보지 못했던 고성 거의 이제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제 처음 다시 열린 운영위 전체 회의였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때와는 달리 그래도 차분하게 좀 진행이 됐고요. 일단 이번 발사도 정의용 실장은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좀 명확한 답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그 조의문이 친서 형식이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회신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직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갤럽 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확실히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분위기는 1일1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원론적인 좋겠지. 답변이 나오는데 네. 한숨 돌리는 분위기죠. 조국 네.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었는데 네네. 회복세에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할 만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심을 따라서 민생 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공정 관련된 얘기를 강조 많이 했었는데 네네. 공정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정시 확대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 가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 정세균 의원 네. 국무총리 본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사실 두 가지예요. 왜 이런 얘기 나왔냐? 첫 번째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한다며요. 연말까지 하고 이제 근데 그 다음은 복귀는 해야 모르는 거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자가 누구냐, 누가 그렇죠. 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정세균 의원 이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네. 들은 얘기 뭐 있으세요? 우리 손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총리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국가의전서열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조금 이제 뭐 다 중요한 자리지만 약간 그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나 정세균 의장 측에서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의전 서열이 높은. 네, 국회의장이 더 높습니다. 국회의장이 더 높으니까. 그렇군요. 뭐 다른 여당에서 다른 얘기는 또 없어요? 그럼 여권에서는 총선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로구가 지역구잖아요, 정세균 의원이. 그렇죠. 거기에 뭐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맞아요. 이낙연 총리도 종로에 의미가 있는 정치 1번지 종로에 나가서 뭐 황교안 대표 나오면 황교안 대표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정리 문제 자체가 정세균 전 의장 거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송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의원은 나는 의장까지 했는데 국회의장까지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는 추진하고 있지만 종로 구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이 나빠지니까 교통 상황이 광장이 넓어지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 이런 게 좀 정세균 의원 쪽으로 좀 들어와서 이 재구조화 문제가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거 정세균 의원 쪽에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종로구에서 할 일이 많으시고 아직.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만약에 이제 총리 지명을 받아서 한다 하면은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회의장님이셨는데 그 네. 국회의원들이 막 또 이제 그거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의장님으로 계셨던 이미지 그 기억만 갖고 싶다. 청문회가 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당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지금 뭐 요새 표창장 수여 문제라든지 뭐 총선의 패스트트랙에 연루된 의원들 가산점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인재 영입에서 박찬주 대장 영입한다 그래서 조금 많이 그 민심을 깎아 먹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떤 그 여러 선택들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수정하는 과정도 지금 전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표창장 같은 경우도 약간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 불화설이 조금 불거진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공천 관련 문제도 뭐 해당 행위했다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다른 황교안 대표 측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제대로 좀 깔끔하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은 다들 이게 대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목적도 없이 집회를 잡아놨는데 조국 사태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끌려 유지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점수를 까먹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오늘 관련해서 1호 영입이 지금 이렇게 무산이 됐으니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좀 역정을 내셨습니다. 아픈 질문을 했네. 네. 그게 왜 그렇죠? 그런 말도 못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당에서는 또 1호라는 말을 쓰지 말라. 1차 명단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그 상징성 그렇죠. 가장 상징 있는 인물들이 다 지금 생채기가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1월 한 달 내내 전국 장애 집회도 한다 그러고 유튜브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 봤잖아요. 그거. 네. 색소폰. 근데 색소폰 부는 거는 남자들 약간 로망 아닌가요? 네, 그거 맞습니다. 아 진짜로?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지 도대체? 색소폰에 있는 게 뭐지? 옛날 뭐 차인표 씨도 색소폰 연주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드라마에서. 좀 그렇게 멋있나 보다 남성들이 보기에. 뭐 제 아는 뭐 친척 중에서도 배우는 분도 있고 진짜 네네. 주변에 좀 있어요. 남성분들 좀 많이 하는 취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처음이잖아요. 오늘 그 유튜버로 데뷔한 게 이번에 처음인데 그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뭐 대화를 하든가 뭐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면 어땠을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도 뭐 독선적인 리더십 아니냐. 아까 송 기자가 얘기했듯이 기자들한테 역정을 냈다고 했는데요. 기자들은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기자들한테 뭐 어떤 자신한테 불리하고 듣기 싫은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역정을 냈다? 이건 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좀 유튜브 내용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혼자 쭉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요. 저 봤어요. 네, 마이웨이처럼 쭉 네. 얘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너무 내 자랑만 했나요? 허허허도 웃으시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근데도 뭐 보기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일단 색소폰 연주도 나오고 네, 좀 전혀 그런- 몰랐던 부분을 보니까 아마 그런 스킨십을 좀 전파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정우 기자가.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열흘 전쯤에 당대표실에서 소리가 난다. 네. 색소폰 이거 촬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아, 정말요? 있었는데 설마 업로드 시점이 어제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황교안 대표한테 듣고 싶은 말들이 그게 아니었는데 오늘 유튜브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 인권을 탄압하던 공안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사실 지금 듣고 싶은 거는 패스트트랙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당내 인적 혁신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데 좀 시기가 전혀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가 뭐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황교안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철학 이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한국당의 김정재 의원하고 좀 자세히 나눠볼 생각이고요. 어제 조국 전 장관 동생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오촌 조카 그리고 정경심 교수까지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구속자가 지금 3명이 됐어요. 아마 이게 마지막은 조국 전 장관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쭉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국 전 장관 동생 오늘 소환해서 또 조사를 했던데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 이게 볼 수가 있고. 근데 하나 좀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이거였죠.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 전 장관 내사 의혹과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며 불법이 아닌데도 검찰이 내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의문을 좀 드러냈어요. 네. 그러니까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돼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내사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게 혹시 표정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게 걱정돼서 이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현재 그렇군요. 검사가 올렸으니까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있습니다. 파장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일단은 잠깐 교통정보를 좀 듣고요. 그리고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갑자기 고교 무상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뭘 하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이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요. 두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됐고요. 이 무상교육은 내년에는 2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가 이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곽상도 의원이 갑자기 수정안을 내었다고. 네, 무슨 수정안? 어떤 지금 통과된 건 안은 다른 거죠? 지금 곽상도 의원이 낸 게 아닌 거죠? 곽상도 의원이 기습적으로 낸 수정안은 부결이 됐고요. 네네. 이제 같은 법안의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제 한국당이 갑자기 어제 전면 그다음에 단계적이 아니라 바로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당이요? 네, 아니, 왜? 그래서 다들 어제 갑자기 한국당이 왜 막 이렇게 다들 놀라셨는데 이제 그동안 교육위 논의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네. 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건 조정위로 갔을 때도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표결을 해서 본회의까지 왔는데 어제 갑자기 본회의에 앞서서 그럴 거면 다 하자.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도 절차상으로 이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퍼주는 거 이제 한국당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반대하는 거다라면서 냈고 그랬더니 야당 의원들이 이거는 방해하는 게 아니냐, 방행위가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근데 곽상도 의원이 요새 좀 많이 활약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가족 관련해서는 이제 독보적으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네.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그리고 문준용 씨와 문준용 씨 부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이 정부에서 모종의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또 딸 문다혜 씨의 외국 이주와 네. 관련해서는 이제 TF 팀장입니다.
아, 그것도 TF가 있어요? 네, 자유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맡고 있고 이제 또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제 부산의전원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곽상도 의원 못지않게 또 활약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네, 민경욱 의원. 네, 예. 민경욱 의원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예, SNS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조금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많아요. 그저께 밤에 올린 내용을 보면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적은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예, 그렇게 해석할 지적할 수가 때 있는데요. 이 상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이런 질책이랄까요? 이런 메시지가 적당하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민경욱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국민들 모두가 추모하고 문 대통령을 위로하며 자기 당 대표들까지 조문하는 가운데 이런 추잡한 글을 올렸다고 비판한 바 있고요. 그리고 고 강한홍 여사께서 네. 성당도 친구도 모두 부산에 있어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 그 언론계에 있었는데 사실 KBS 기자 그렇죠. 출신인데요. 네, 기자 출신이죠. 그걸 왜 체크하지 못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상중인데 조금 조심하는 게 우리의 어떤 예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의원이 네. 이런 발언, SNS 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 지난 6월에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참사를 언급하면서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 3분이라고 말해서 여론의 비판도 받았고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에서는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 산불이 났다.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산불이 났다.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냐? 이렇게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산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조금 말조심을 하는 게 사실 대변인도 지냈고 청와대 대변인도 지냈고 얼마 전까지 당 대변인도 했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또 당에서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는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험지 나가서 또 죽고 돌아오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제 왜냐면 홍준표 대표가 아마도 네. 이제 옛날에 경남지사도 했고 또 그쪽 영남의 자기 고향 쪽에서 아마 출마를 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니 아니 중진들이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어려운 지역에 가서 민주당 의석을 뺏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당 내에서는 예를 들면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의원 시절에 했던 동대문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대표가 나는 한 번만 쓰고 버려질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홍준표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완구 전 총리, 김태우 전 지사,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자꾸 자기 이제 지역 원래 있던 지역에 출마설이 나오니 중진들이 험지에 좀 나서서 험지 가서 여당 의석을 뺏어온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달라 이런 이제 당내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대표가 요새 좀 인기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갖고 네, 아마도 그래서 험지 출마 얘기도 있고 한 것 같은데. 험지가 없지 않나요, 이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홍준표 대표한테는. 그 말 네. 굉장히 싫어할 말입니다. 본인은 이제 나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을 내가 고르는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특정 세력 짧게 해주세요. 네. 네,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는 이 당에서 내가 총선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 총선 이후 야당이 재편되면 그때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후에 뭔가 소용돌이 이러겠으면 휩싸일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짧게 해달랐더니 길게 그렇지만 빨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네, 오늘 달려오느라고 좀 바빴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와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청년 활동가 조슈아 웡의 선거 출마를 막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슈아 웡이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라며 한국의 지지를 소소했는데요. 잠시 후 조슈아 웡과 홍콩 현지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국내에서 조슈아 웡과 함께 홍콩 시위 지지 운동을 하고 있는 다이얼로그 차이나의 김예니 대변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이얼로그 차이나 어떤 단체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다이얼로그 차이나는 천안문 민주화 운동 주역이었던 왕단이 중화권 민주운동가들과 워싱턴에서 설립한 주로 중국의 민주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이고요. 네. 2018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설립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조슈아 웡 씨와 인터뷰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니 씨도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 들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홍콩으로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5년 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이끌었고 또 현재도 민주화 시위의 주역이죠. 청년 활동가 조슈아 웡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Mr. Wong. Hello. Well, so how are you? Yeah, just been disqualified by Beijing 2 days ago. Yes, I heard the news. 네,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홍콩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Well, there's a breaking news came in, so I think I have to ask you this first. So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exercise full administrative power over Hong Kong. So how are you taking this and how Hong Kongers are taking this news? It proved the failure of one country, two system, and how high degree autonomy is under threat. 네, 일국 양제 시스템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홍콩의 독립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24일 실시되게 되어 있는 구의원 선거에 못 나가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콩 선관위에서 홍콩 헌법인 기본법에 대한 지지 그리고 홍콩 정부의 충성 의사가 없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So as you mentioned that you plan to run for the election next month, but the election commission banned you from running the next month's election. How do you respond to that? That implied the political censorship and how the voice of dissident being barred to enter the institution. How Hong Kong people fight for freedom, but my candidacy being disqualified would just imply the political screening and censorship, how they ignore the voice of dissident. Okay. 네, 그래서 지금 홍콩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홍콩 정부가 센서십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센서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캐리 램 행정장관이 그제 일부 시위대가 공격적인 그리고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래서 홍콩 경찰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영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타임즈에서는 홍콩 경찰이 젠틀하게 진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홍콩 시위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 조슈아 웡 씨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Chief Executive Carrie Lam, she recently said she sent a support for the Hong Kong police and their actions, and also Global Times. I think it represents a lot of Chinese government. They describe the police action as gentle. So you are the one who is at the center of the protest. How are you taking it? Hong Kong have already transformed it to be a police state, so we have no trust to the riot police that attempt to murder Hong Kong people. 홍콩이 이미 경찰 국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많은 홍콩 시위대들이 지금 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요새 굉장히 히트한 영화죠. 조커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조커 가면을 쓰고 있는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So there's many protesters they're using the mask of Joker. The movie, the mega hit movie, the worldwide. Do you think there's any specific or particular meaning of wearing that mask? Particularly the Joker. How we wear the mask to confront the anti-mask law and the emergency ordinance that authorize the power for Hong Kong government announced the emergency state since last month. And that's the reason for us to continue our resistance. And we will not be silenced by the regime. I see.
네, 홍콩 정부가 공명금지법을 실행한 바가 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긴급법도 발동을 했고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부의 행동이 시위대의 시위를 막거나 시위대의 원하는 바 그리고 시위대의 요구를 끝까지 막을 수 없다. 계속 저항을 하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리 램 행정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램 행정장관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So Chief Executive Carrie Lam, she's going to meet President Xi Jinping, and there's a rumor and a talk that she's going to be replaced by somebody else. Have you heard that? No matter who is replaced, soon, I think more important thing is our fundamental cause on free election. And Hong Kong government should listen to our voice instead of allowing the hand-picked puppet to rule Hong Kong in a hardline approach. 네. 캐리 램 행정장관 대신에 누가 오던 간에 사실상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홍콩 시민들은 자유로운 선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이것을 홍콩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홍콩 정부의 그 누가 행정장관이 오더라도 중국 정부의 퍼펫 그러니까 꼭두각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5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뭔지 궁금한데요. So the protest has been going on for about 5 months, right? Could you please summarize what the protesters really demand and asking for? We are asking for free election, which means that Hong Kong government should be elected by Hong Kong people instead of being selected by Beijing. 홍콩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원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선거. 그래서 홍콩의 정부가 베이징에서 임명되거나 혹은 베이징에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홍콩 사람들이 뽑은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홍콩이 원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What about the independence?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essentially the essence of this protest is actually going down to or nailing down to the independence of Hong Kong. I'm not the one advocate on Hong Kong independence, and we are just asking for free election, which means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should be receiving the endorsement and legitimacy from people, and that's our fundamental cause on genuine universal suffrage. I see. 원하는 것이 홍콩의 독립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로운 선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이 중국 정부로부터 임명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홍콩 사람들에 의해서 홍콩이 지지하는 사람이 행정장관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당위성을 정부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홍콩 시위대가 한국인들의 어떤 공감 그리고 지지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 청취자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The last question. I often encounter Hong Kong protesters. They're asking for compassion from Koreans. Do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speak to the Korean audience? I hope people in Korea, in South Korea, can support Hong Kong and stand with us with solidarity. And Hong Kong is just like Guangzhou in the last century. And we are also trying to against the authoritarian rule. And I hope one day Hong Kong can be just like South Korea, the place with freedom and democracy. 홍콩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많은 서포트, 그 지지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 그 당시처럼 홍콩 사람들도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상대해서 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국과 같은 민주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Mr. Wo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terview, and I really, I really hope that everything you want and Hong Kongers want can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Thank you. 네, 지금 조시아 웡 씨와 인터뷰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다이얼로그 차이나의 김예나 대변인께서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게 중화권 민주화 운동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고 한국에는 올해 세워졌다, 설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우선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 주역이었던 왕단이 소장을 맡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중화권 민주화운동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천안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대표들과 2014년 대만 입법업 점거 시위 주역이었던 린페이판, 그리고 방금 통화하셨던 이번 홍콩 시위 주역인 조슈아웡이 저희 다이얼로그 이사를 맡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천안문 민주화운동 30주년인 올해 6월에 설립하게 되었고 주로 중국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조슈아웡이 한국 지지를 호소를 했잖아요. 네. 그 관련돼서 뭔가 좀 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번 왕단 소장과 조슈아웡 이사가 저희 한국 대표부를 통해서 한국에 전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 발표 이후에 5.18 기념재단과 홍콩 시위 지지와 연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번 네. 홍콩 시위 피해자들에게 후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콩엔 자주 가거나 뭐 직접 가서 시위 현상을 좀 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직 시위 현장을 네네. 방문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방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앞으로 어떤 또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뭐 조슈아웡이라든지 홍콩에 있는 지금 뭐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또 연락도 하고 또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에서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시위를 지지할 수 있는 더 많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왕단 소장님과 조슈아웡 이사와 함께 조금 국내에서 홍콩 시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왕단 소장님과 조슈아웡 이사가 한국 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방한을 하셔서 조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6월 항쟁, 촛불 시위의 좀 생생한 역사 현장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단 소장님이 2000년에 한국에 방한을 하셨는데 네네. 입국 거부를 당하셔서 그래요? 네, 이번에는 좀 꼭 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 좀 남일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볼 때. 근데 또 뭐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부나 이런 측에서는 공적으로 나서긴 상당히 힘든 네.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시민단체, 다이얼로그 차이나 같은 시민단체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 분이세요. 굉장히 젊고, 네, 뭐랄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지금 같이 오신 분들도 모두 젊은이들인데 청년들이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또 왠지 제가 가슴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다이얼로그 차이나 조슈아웡 이사 그리고 다이얼로그 차이나 한국 대표부의 김예니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